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그런 철저한 의식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왜 이 연세가 드신데도 불구하고 자유마을에 나오셨냐고 물으니까 그때 그 공산주의 마을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지금 우리 마을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신념 때문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좌파 세력, 공산사회주의 세력들은 왜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까 궁금하시죠? 사람이 나빠서 그런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가? 사상 때문입니다. 김남주라는 시인이요, 그 79년도의 난민전 사건 때문에 구속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구속됐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죽었는데요. 그 사람이 교도소 있을 때 애인한테 편지를 썼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들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권려주고 눕혀 시궁창에 수십하게 넣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만약에 뱀이라면 거대한 식칼을 가지고 나서 천토막 만토막으로 동강내버려야 합니다. 이 부자들이 거대한 짐승이라면 우리 모두 낫을 들고 나와 천갈래 만갈래로 갈기갈기 찢어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적은 수의 반동의 피는 필수 불가하게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을 때요, 김정익이라는 사람한테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그 김정익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전향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책을 썼습니다. 책 이름은 어느 좌익 사상법의 고백, 수임번호 3179라는 책입니다. 그 안에 보니까 내가 교도소 있을 때 김남주한테서 공산주의 이론을 배웠다. 그때 김남주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어떤 말이냐? 김남주가요, 저 전라남도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남조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썼습니다.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민족 반동 세력을 철저히 죽여 없애는 것이다. 적어도 200만 명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부자들이라든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세력들은 죽여 없애야 될 대상으로 철저히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마을에서 이제 완전히 주민자치회라는 통치권을 장악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를 장악하고 마을 경제 공동체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3,506개 읍면동에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 마을 공동체를 진짜 만든다면 우리 진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제가 마을에 오신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오셨냐고 했더니 아까 그 할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좌파 세상이 마을에서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왔다고. 지금 우리는요, 왜 마을 자유마을이 성공하느냐 하면 주민들에게 좌파 세상이 포장을 하고요, 양의 탈을 쓰고 그 양의 탈 쓴 늑대가 마을을 장악하는 것을 실체만 까발려 준다면 우리는 뭐냐면 그 주민들은 다 깨어나서 자유마을에 참여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참여해서 의문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냐면 자유마을의 핵심은 뭐냐, 그들 반대한민국 세력의 실체를 주민들에게 여하이 어떻게 깨우쳐서 그들을 각성시켜 나오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핵심일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200석을 넘어 250석까지도 가능한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하는 것은 바로 자유마을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철 교수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 신념 하나를 국민 속에 심어주어서 새마을운동이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운동이 됐습니다. 이제 새마을운동 이후에 자유마을운동, 정한 목사님이 이끄시는 자유마을운동이 전 세계 기적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법을 안 지키는 새끼들은 전부 다 다리 몽둥이를 불태워두고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만이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나는 법 안 지키겠다 하면 손 들어봐요. 이번도 제가 보기에는 국회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법무부 장관으로 전격인 사람을 쫙 조사를 해봤더니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한 번밖에 회장을 지내신 김학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끝까지 남으셔서 집회를 참석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보혈 찬양 때문에 보혈 찬양이 기다려져서 열심히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게 2022년은요 우리 모두가 승리한 한 해가 되는 것이죠. 민주당 정권이 적어도 5년을 가야 됐었고 또 20년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5년 만에 중단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공로와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년 단위로, 월 단위로, 일 단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1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연속적이지만 우리에게 1년 단위로, 월 단위로, 일 단위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살 때 남은 날을 올바르게 계수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하셨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연 단위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하튼 2022년은요 우리 모두에게 승리한 해가 된 것이고 기쁜 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사만 하고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얼마 전에 노웅래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정의당의 6명 의원들도 체포 동의에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이 무결을 시켰습니다. 21대 국회 2년 반 됐죠. 2년 반 동안에 3명의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모두 민주당은 찬성했습니다. 그 정도의 인물들은 찬성을 해줘야 여론의 역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 동의를 해줬지만은 이번에 노웅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곧 있을 이재명 소환에 대해서 대비를 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은요 불체포 특권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달리 보통 사람들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발부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상대가 국회의원일 경우에는요 유일하게 예외가 있습니다.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만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번에도 담당 판사가 국회에다가 동의 요구서를 내는데 절차는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에
서류가 가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변해서 노웅래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될 이유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전화에 대고 고맙다, 잘 쓰겠다라는 명백한 뇌물 증거가 나왔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자기가 검사 시절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수사해봤지만 이번 건같이 명백하게 증거가 드러난 사건은 없었다라고 국회에서 발언했지만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체포 동의안을 부결한 것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이 결과가 민주당에게 불리한 쪽으로 나타날 것이겠지만 정의의 반항을 위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체포 특권은 영국에서 시작했습니다. 한 300년 전에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입헌 군주제 하에서 군주가 국민의 대표인 의회 국회의원을 갖다가 마음대로 체포하고 구속하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영국에서부터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헌법에 명문화된 것은 미국 헌법에서 가장 최초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헌법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 세계 많은 헌법들이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인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군주가 자신의 강한 힘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를 마음대로 체포 또는 구속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불체포를 인정한 것이지만 지금의 전 세계 다른 나라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행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체포 구속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은 폐지되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론적으로 봤을 경우에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그런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국회의원에게 그와 같은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이냐, 평등에 부합할 것이냐, 평등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체포 특권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 헌법 개정에는 국회의원의 200명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헌법을 고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200석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헌법을 고쳐서 국회의원에게 지금 허락되고 있는 부당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200석을 만드는데 여러분 200석을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서 3,506개의 자유마을 운동을 우리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1년 3,506개의 자유마을 운동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내후년 4월 10일 날 목사님 말씀하시는 200석을 달성해서 대한민국의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 이웃과 우리 자손들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새해에는요 열심히 자유마을 운동을 성공해서 이 일을 반드시 함께 성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